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현정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해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되는 인공지능 기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활용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어플인 일세프를 통해서 웹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네이버 크로바를 이용해서 AI 목소리 녹음하는 것을 한번 학습해 보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기사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은 알파고하고 이세돌에 대해서는 다 말을 한대요. 그만큼 로봇이 인간을 승리했다는 부분에서 모두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그 알파고는 어떠한 기술로 이세돌을 이겼을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 기술인 우리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처럼 예전에는 인간이 힘으로 했던 일이 기계가 대신해주면서 산업화라고 했다면,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을 로봇이 대체해주는 걸 말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로봇에게 지배를 당한다고?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사자성어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확실히 알고 나를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의 원리에부터 한번 이해 한번 해볼까요? 코딩 한번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또 코딩 교육이 유행인데, 코딩은 프로그래머들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 처리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답이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확보한 데이터로부터 예측된 답을 입력해서 규칙이 나오는 그 원리를 말하는 건데요.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입니다. 컴퓨터에게 많은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 패턴 인식을 학습하게 해서 데이터를 예측하고 결과를 내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딥러닝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비슷한 데이터로 규칙을 찾아 그룹핑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머신러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광화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많은 데이터를 보유 후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는 것을 말하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강화학습은 실패와 성공 과정을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특징을 발견하고 규칙을 찾는 학습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봤을 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스스로 판별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딥러닝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요? 딥러닝은 인간의 신경망인 뉴런에서 착안된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알고리즘은 이 뉴런들이 주고받고 받으면서 뇌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이 인공신경망이 여러 층으로 쌓여 반복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이 알파고도 앞에서 말한 지도학습과 딥러닝의 혼합된 기술인데요.
바둑판에 놓여 있는 이 돌 위치를 상황들을 질문을 하고 가능한 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해답을 그룹핑하여 학습한 후 방대한 데이터의 딥러닝을 통해 기술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알파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스피커, 그다음에 청소기, 심지어 에어컨까지 우리가 일상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서 프로그램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워드 프로그램 또는 뭐 파워포인트, 뭐 엑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워드 프로그램은 우리가 전 세계의 90%가 사용하는 매우 대중적인 문서 프로그램입니다. 워드에서도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바로 번역 기능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문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조회에서 우리가 자료를 바로 검색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워드로 문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라고 내용을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적고 나서 내가 번역하고 싶은 부분에 따로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위에 검토라는 메뉴를 클릭, 그 다음에 번역 클릭, 세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 선택한 텍스트 번역을 클릭하시면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리서치라고 해서 바로 번역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다양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2016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그냥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삽입. 자, 이렇게 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인공지능 그 서비스 기술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내용을 그 펜으로 작성한 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문서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펜 도구는요, 바로 우리가 들어가면 보이지 않을 텐데요. 파일에 들어가셔서 옵션 클릭, 자, 여기에 리본 사용 지정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클릭하셔서 모든 탭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펜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잉크 도구라고 보이시죠? 그럼 이제 펜 도구 선택하셔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이 메뉴에서 펜 도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펜 도구를 한번 불러오셨다면요. 내가 여기에 수학 기호를 더 추가해서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잉크를 수식으로를 딱 선택을 하면 창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한번 수학 공식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4분의 1 곱하기 4. 근데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아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은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얘네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입력한 이 정확하게 우리가 입력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인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화면을 잘 보시고 만약에 틀렸다. 그럼 이제 지우기 기능을 이용하셔서 지워보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4.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수학 공식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한 공식은 우리가 바로 문서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삽입.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 문서에다가 이 내용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워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봤고요.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 펜 도구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워드에서 마찬가지 파일을 클릭하셔서 옵션에 클릭한 다음 여기에 리본 사용자 지정 클릭,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모든 탭 선택하시면 펜도구 메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위에 저처럼 메뉴 중에서 펜도구가 생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서는 이 펜도구를 이용을 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 그게 도형으로 변환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펜의 종류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으로 변환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모의 모양을 딱 만들면 이렇게 세모의 도형으로 변화하게 돼요. 네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네모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 하고 난 다음에 잉크 입력 중지를 누르고 얘네들을 더블 클릭하면 위에 그리기 도구에 도형 서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채우기도 한번 바꿔보시고 윤곽선도 한번 색상 한번 바꿔보셔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서를 집어넣으면 되게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엑셀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요즘에 되게 핫한 그 주식 관련된 거나 아니면 그 환율을 미리 우리가 데이터에다가 입력을 해 놓고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미리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저하고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해놨어요.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고 위에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를 클릭을 하셔서 예측이라는 곳에 가상 분석이 있고 예측 시트가 있습니다. 이 예측 시트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짠! 이렇게 해서 예상된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렇게 시트로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이 예측한 자료를 환율 이외에도 뭐 주가 뭐 지수라든지 아니면 시세, 금리 등 다양한 시장 지표에서 예측을 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결과값에도 데이터의 경향성에 따라서 이제 분석한 거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로만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제 요즘에는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웹툰을 참 많이 보시는데요. 한 번쯤은 나도 웹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지만 이런 그림 실력이 좋지 않으면 좀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 앱 하나로 나만의 웹툰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아쉽지만 구글 플레이에서만 되는 그런 어플인데요. 이셀프라는 어플이에요. 그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로 우리가 이런 그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런 테스트로 AI 감정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 뭐 표정이라든지 움직임을 우리가 웹툰을 통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간단하게 웹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어플, 스마트폰 어플, 이 셀프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셀프를 한번 검색을 하셔서 그 다운로드를 하셨다면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허용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 허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제 화면에서는 지금 검게 나오는데요. 뭐 환영합니다. 시작하기라고 나오면 거기 밑에 동그라미 플러스 버튼을 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캐릭터가 나와 있어요. 웹툰의 캐릭터. 거기서 이제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원하는 게 없다. 그럼 이제 여기에 그 쇼핑 카트 같은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거기 마켓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무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광고를 몇 초 후에 보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 야옹이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다음 버튼 터치.
거기에 보시면 우선은 뭐 배경을 터치를 하셔서 이렇게 화면을 터치를 하면은 거기에 배경도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말풍선 모양, 뭐 캐릭터 모양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선은 배경 모양을 한번 터치를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배경도 원래 기본적인 나와 있는 배경에서 선택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 원하는 게 없다. 그럼 아까 그 마켓에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완료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텍스트 여기를 탭하세요 라는 부분에다가 제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다 냥 하고 보시면 여기에 이 고양이 얼굴 앞에 AI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딱 터치를 하면 내가 보셨나요? 지금 이렇게 제가 입력하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그 캐릭터가 그 표정대로 움직임대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료를 또 누르고 그 밑으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럼 밑에 더하기 표시를 누르셔서 다시 화면을 터치를 하면 방금 위에 만드신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제 다른 거 한번 배경도 바꿔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내용을 또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슬픔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또 A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또 터치. 자, 그럼 정말 슬픔이라고 내가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 우는 모양의 표정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셀프라는 이 어플을 통해서 내 감정 아니면 내 이야기를 웹툰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일기를 한번 작성을 해봐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갔을 때는 그 여행의 일지라든지 아니면 내 감성을, 내 이야기를 이 웹툰을 통해서 풀고 싶으시면 이 AI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이버 클로바 더빙으로 AI 목소리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학습할 4강의 뭐 스마트폰 영상 만들기, 또 5강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지금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화면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 검색창에 네이버 클로바 더빙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밑에 보면 사이트에 클로바 더빙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입장을 하셔도 되고 사이트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자, 우선은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그 AI 목소리, 더빙된 목소리를 뭐 따로 다운로드해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영상에 집어넣고 그 영상에 맞춰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뭐 AI 목소리하고 같이 해서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동영상을 넣어서 그 동영상에 맞게 자막을 입력을 하면 AI 목소리로 더빙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동영상 파일이 뭐 FHD 이하여야만 되고 그 다음에 MP4 또는 MOV 형식만 지원한다고 여기 메시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20분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용량은 500MB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메시지를 꼭 확인하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 프로젝트 생성 여기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한번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연습 중이니까 연습 2라고 하고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진행된 상황이라 이런 화면이 나오지만 아마 처음 시작하시면 그 공지 부분에 그 팝업 창이 나올 텐데요. 그 내용은 아마 뭐 글자 수가 3,000자로까지만 해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횟수는 뭐 10회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 그 코로나 때는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얘네들이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유료 결제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이제 저는 동영상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 이제 저희 집에 거북이를 키우고 있어서 거북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어울리는 한번 목소리를 찾아볼 텐데요. 여기 더빙 추가라는 부분에 전체 보기를 선택을 하면 뭐 클로바 보이스, 마이 보이스, 나눔 보이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클로바 보이스는 이 클로바에서 제공한 목소리겠죠. 그 다음에 뭐 마이 보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나눔 보이스는 이제 뭐 여기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를 뭐 나눔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클로바 보이스를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한 번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 뭐 아라의 낮은 톤을 한번 오늘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보고.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필요한 이 목소리가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은 이 별표 있는 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즐겨찾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더빙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에다가 이제 필요한 자막의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집 거북이를 소개합니다 라고 제가 짧게 자막을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아래 버튼을 누르면 아까 우리가 그 확인했던 그 보이스 즐겨찾기 했던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원하는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미리 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거북이를 소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들었다. 그럼 내가 이 필요한 영상에 원하는 구간에다가 더빙 추가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영상에 그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재생 버튼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영상을 넘겨서 재생. 우리 집 거북이를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원하는 구간에다가 우선은 멈춰 놓고 거북이 이름은 뭐 꺼멍이입니다 라고 입력하고 또 여기에 더빙 추가. 또 들어갔다면 한번 앞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이름은 꺼멍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구간에다가 우리가 입력할 자막을 넣고 더빙, AI로 더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프로젝트 저장으로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운로드해서 받겠다. 그럼 이제 다운로드 클릭을 하셔서 위에 메시지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얘네들 보시면 뭐 워터마크 뭐 추가하겠냐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는 뭐 1회, 뭐 또 그다음에 글자 수 지금 3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매달마다 다운로드 횟수와 글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보시면 영상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연습 2 mp4라는 영상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이 됩니다.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 거북이를 소개합니다. 자, 위에 이렇게 워터마크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영상에 우리가 더빙한 AI 목소리로 더빙한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오픈소스들은 우리 스마트폰과 그리고 컴퓨터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살펴보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면, 직접 활용해 본다면 인공지능 기술과 친숙해질 텐데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본다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로봇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이 같은 일터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협업하여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 마음부터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이미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2강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실습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3강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워드에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로 적어 놨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히포크라테스라는 이 문서의 내용에 더 정보를 알고 싶다. 이 상태에서 내가 더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블럭 지정을 하셔서 위에 검토 클릭, 스마트 조회라고 있습니다. 스마트 조회를 클릭을 하면 내가 블럭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더 옆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번역을 하고 싶다. 내가 문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했는데 내가 작성한 부분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번역하고자 하는 부분을 블럭을 지정을 해서 마찬가지 검토를 클릭한 다음에 번역 클릭, 선택한 텍스트 번역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 버튼을 누르면 옆에 리서치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번역 후 언어에서 내가 필요한 언어를 선택을 해서 삽입을 눌러주면 내가 번역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 것, 삽입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워드에서 우리가 수식을 입력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직접 삽입을 이용해서 수식을 누르지 않고도 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가 그린 그 수식으로 바로 입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같이 지금 이렇게 메뉴에 펜 도구가 지금 없다고 한다면 파일을 클릭을 해서 옵션 클릭, 리본 사용자 지정 클릭, 명령 선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를 클릭을 해서 모든 탭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모든 탭의 밑에를 내리면 잉크 도구에서 펜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펜을 선택을 하셔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저처럼 위에 있는 메뉴에 펜 도구가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펜 도구에 잉크를 수식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린 그 수식이 바로 문서에 삽입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잉크를 수식으로를 클릭. 자, 여기 노란색 부분에다가 내가 입력하고 싶은 수식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보면은 내가 입력한 그 수식이 맞는지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됐다. 그럼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문서 내에 이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워드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 서비스, 기능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파워포인트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에도 마찬가지 펜 도구를 불러와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처럼 이러한 펜 도구가 또 없다고 한다면 파일 클릭해서 옵션 클릭, 아까 워드에서랑 똑같아요.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해서 명령 선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에서 모든 탭 선택. 자, 밑으로 내려서 보신다면 잉크 도구에서 펜 도구가 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서 추가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펜 도구를 삽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내가 이 펜 도구를 이용을 해서 도형을 그리면 바로 도형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은 원하시는 펜의 굵기와 색상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제가 도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짠! 하고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네모. 삐뚤삐뚤 만들어도 이렇게 도형 모양으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잉크 입력 중지. 자,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한다고 한다면 위에 그리기 도구에 이렇게 도형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색상을 우리가 채우기, 또 윤곽선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파워포인트에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엑셀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율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금 시세 아니면 주가 지수의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시장 지표를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 AI 기술이 있는데요. 저처럼 먼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데이터를 클릭, 그 다음에 가상분석 옆에 보면은 예측 시트라고 있습니다.
예측 시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들기 클릭.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 아까 입력한 거에 따라 예측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측이기 때문에 결과값도 이 데이터의 경향성을 분석한 하나의 자료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서 이것만 신뢰하시지 마시고 참고 자료로만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에서 우리가 AI 기술이 있다라는 거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tself 앱을 이용을 해서 나만의 앱툰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은 아쉽지만 안드로이드에서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itself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입력한 테스트를 AI 감정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표정과 움직임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지금 캡처를 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AI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검은색 화면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처럼 itself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검은색 화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만약에 동그라미 플러스가 나올 텐데요. 그 동그라미 플러스를 터치를 하셔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그 샘플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동그라미 카메라 모양을 터치를 하셔서 내 얼굴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내 얼굴로 표정을 그렇게 또 바꾸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캐릭터가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쇼핑 카트 아이콘을 터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기에서 보시고 원하시는 캐릭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무료 다운로드도 있고요. 지금 저처럼 무료 다운로드가 있죠. 무료 다운로드도 있고 광고를 보고 난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요. 광고를 보고 무료 다운로드를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광고를 보는 동안에 광고를 터치하지 않고 다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저처럼 다운로드 받으셔서 리소스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다운받은 그런 캐릭터가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그 캐릭터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캐릭터로 앱툰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메뉴에 다운 버튼을 터치를 하고 지금 화면을 터치를 하시면 저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 여기에 탭을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에 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즐거운 일 없을까 하고 제가 한번 글씨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AI라는 아이콘이 있죠? 그 AI라는 아이콘을 딱 누르면 이렇게 표정과 그 다음에 모양이 움직임이 나와요. 그런데 즐거운 일이 없을까? 라는 표정이 저는 이런 표정을 원했던 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밑에 캐릭터를 터치를 하셔서 거기에서 다시 다른 표정을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AI가 내 감정까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확한 표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모양도 움직임도 또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표정과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움직임을 터치를 하셔서 다른 움직임으로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도 마찬가지 배경을 터치를 하셔서 다른 배경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배경도 내가 원하는 배경이 없다. 그럼 아까 그 마켓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었어. 그럼 난 더 추가로 만들고 싶어. 그럼 밑에 보시면 또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이용을 하셔서 배경도 한번 또 바꿔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다른 글씨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야호라고 한번 해볼게요. AI라고 하면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야호라고 했는데 우는 표정과 누워있는 표정이 나오죠.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즐겁다라고 하고 AI 한번 해보면 또 다른 이렇게 또 정확하게 내 마음과 다른 표정과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도 또 바꿔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기라든지 아니면 남기고 싶은 거라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셀프를 이용을 하셔서 웹툰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화면을 또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화면이 검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단계에 가셔서 아니면 홈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터치를 한다고 한다면 공유 표시가 있어요. 그럼 그 공유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공유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 셀프를 이용을 해서 나만의 웹툰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 클로바 더빙으로 AI 목소리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네이버 클로바라고까지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네이버 클로바 더빙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여기 밑에 보이는 사이트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클로바 더빙으로 AI 목소리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내 영상에 또는 내 PDF 파일에 자막을 입력을 해서 그 자막에 AI 목소리를 더빙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영상하고 상관없이 내가 자막을 입력을 해서 AI 목소리로 더빙해서 저장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활용을 해서 그 동영상에 자막을 넣어서 AI 목소리로 더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풀 HD 이하의 해상도에 MP4 및 MOV 형식만 지원이 되고 최대 20분에 500메가밖에 안 된다라는 거, 업로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은 최대 5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종 저장 날짜일로부터 최대 30일간 저장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생성에 더하기 표시를 클릭을 하셔서 저는 그냥 연습이라고 입력을 하고 생성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추가 클릭. 자, 20분이 안 된 저는 짧은 동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동영상이 준비가 돼서 여기에 자막 넣을 부분을 이 더빙할 내용 입력했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전에 여기에 보시면 더빙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옆에 전체 보기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AI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 보면 클로바 보이스는 당연히 클로바에서 나오는 음성이고 마이 보이스는 내가 음성을 녹음을 해서 AI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나눔 보이스는 그냥 일반 분들이 그 목소리를 나눔을 해서 한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클로바 보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목소리가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별표 앞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즐겨찾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S 버튼 누르시고 더빙할 내용을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거북이들을 소개할게요 라고 입력하시고 한번 미리 듣기로 우리 집 거북이들을 소개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영상에 빨간색 발을 앞에다가 놔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부분에 내가 더빙을 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더빙 추가.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 집 거북이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 발을 맨 앞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한번 재생 한번 버튼을 우리 집 누르셔서 거북이들을 소개할게요. 내가 목소리 지금 더빙을 추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나는 얘네들을 조금 위치를 바꾸고 싶어.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용을 하셔서 드래그로 위치를 바꾸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다른 이쪽 마디에다가 더 추가로 할 거야. 이름은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보시면 아까 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해서 다른 목소리, AI 목소리, 다른 목소리로 바꿔주셔도 돼요. 그리고 더빙 추가.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지점의 영상에다가 이렇게 더빙을 하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현재 사용하는 글자 수가 나와 있고 남은 글자 수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글자 수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다운로드하는 횟수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활용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여기까지 끝까지 했다. 그럼 난 이거를 조금 저장하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여기 다운로드 한번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위에 내용 확인했습니다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각각의 보이스를 뭐 여기에 보시면은 합성음의 개별로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빙과 효과음을 하나로 합쳐서 한다든지, 아까 여기 위에 보면 효과음 추가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영상 파일로 얘네들을 남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파일 클릭.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열기 버튼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 거북이들을 소개할게요. 내 이름은 꺼붕이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우리가 열기 버튼을 이용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위에 보면은 로고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로고가 삽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고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이 네이버 클로바 더빙을 이용을 하셔서 AI 목소리 녹음하는 거 재미있게 한번 해보세요.